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기획부동산 최근 사례 소개 사기 혐의 경찰 첫 기소라는 제목으로 기획부동산 영업실태 피해방지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12월 3일 서울경제신문에 사기 혐의 기획부동산 북한산 주변 땅도 쪼개파라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서 기획부동산에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최근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땡땡 경매 계열 기획부동산의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경매 전문가가 권리분석해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근에 K-팝 전문 공연장도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어 몇 년 안에 땅이 개발되고 땅값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서울 도봉구의 한 임야 지분 100평을 1290만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산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북한산 국립공원 부지로 고지대에 위치해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광주지검은 이 토지 판매에 대해 사기라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16일 땡땡 경매의 회장 등 관련자들을 9달 만에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는데 토지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 토지와는 입지 조건 등에 상이한 토지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는데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토지의 용도 입지 조건을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호재라고 속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한 것도 문제라고 봤는데 이들은 평당 25,000원에 매입하여 약 5배인 13만원 정도에 피해자들에게 팔았고 이 업체는 일가족 5명이 상속으로 분할해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매로 사들여 경매로 싸게 구입한 땅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 방편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는데 이 토지의 경우 현재 지분 공유자가 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유 지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분권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하고 토지 분할을 하려면 전체 지분권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각 지분권자의 재산권은 대폭 제약된다며 지분권자가 경매 제도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토지 가치가 4분의 1가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개발이 제한된 땅의 지분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매입가의 몇 배에 파는 기획부동산의 업태가 사기임이 이번 검찰 기소로 확인된 것인데 물론 재판을 해봐야 최종 결과를 알겠지만 어찌 되었든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 장기간 고소 및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기회비용 상실 등 2중 3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샀다고 하면 일반 매매보다 뭔가 싼 느낌이 있고 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믿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땡땡 개발 등 형태로 법인을 세워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땅을 저가로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매입가의 몇 배에 파는 형태의 회사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형태의 회사가 거의 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자 1, 2년 전부터는 이번 기사에 나온 회사처럼 땡땡 경매라는 식으로 경매 회사인 것처럼 이미지를 바꾸었는데 그들의 수법은 내내 이번 사고처럼 옛날의 기획부동산 수법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유튜브에서도 거리를 지날 때 전봇대에 옛날에는 부동산 일하면서 배우실 분이라는 직원 모집 광고를 하는 곳의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형태의 회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경매라는 말을 넣어서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이라고 문구를 살짝 바꿨지만 내내 같은 기획부동산 형태의 회사라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내용들이 다시 바뀌어
부동산이나 경매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직원 모집 또는 주부사원 모집이라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밑의 광고 내용은 여전히 기획부동산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길래 쓴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그들도 어쨌든 신규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 직원들에게 쪼갠 땅을 팔기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누가 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매매로 샀든 경매로 샀든 기획부동산의 영업 형태 사기수법은 옛날이나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수법을 써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수법이나 이런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참고로 다시 한번 예전에 올렸던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드리겠으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68회차 유튜브 경매, 공매, 사원 모집, 주부 환영, 기획부동산 광고 내용의 변화 42회 부동산 경매 사기 관련 총정리 퇴직자 노리는 동대문 상가 임대 분양 사기 관련 뉴스 분석 24회 경매 컨설팅 회사에 이용당하지 않는 요령 영업실태 알아보기 20회 기획부동산 광고 구별 요령 실태와 폐해 아파트 현관문까지 진출하다. 그리고 15회차 유튜브 기획부동산 과대분양 광고업체 소송 결과 재판 실상 4회 연이율 190% 펀드 사기 관련 부동산 사기 대처 요령 핵심에서 기획부동산 광고 구별 요령, 광고 내용 변화, 기획부동산 영업 실태, 부동산 사기 형태,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광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재판 결과, 재판 실상,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